함수입니다. 오늘은 함수를 좀 다루고 갈 거예요. 자, 함수란 뭐냐라고 하면은 이 정도로만 정의해 주세요. 자주 사용되는 코드를 별도의 공간으로 격리시켰습니다. 이 함수는 호출하게 되면 격리시켰던 그 코드들 있죠. 실행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1부터 3까지 출력하는 코드를 엄청 많이 써야 돼요. 100개, 1000개 써야 돼요. 그럴 때 이 코드를 계속해서 붙여넣기 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쓰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코드가 너무 길어지고 사실 보기도 안 좋아요. 이게 어려워요. while문은 언제 어디서 끝나는지 그거 봐줘야 되잖아요. while이. 그런 식으로 쓰기보다는 만약에 이걸 굉장히 자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이 전체를 이렇게 함수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따로 빼놓는다라고 생각하세요. 따로 빼놔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함수를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약간 버튼 누르듯이 불러오는 걸 딱 이렇게 해가지고 클릭하면은 나는 한 줄만 딱 쓴 거거든요. 이게 딱 한 줄로서 함수를 호출하면은 그러면 이 컴퓨터가 뭐라고 알아먹냐면 함수에 있던 이 코드 있죠? 이거를 그냥 쭉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하나의 버튼으로 묶어놓는다? 그것을 격리시켰다라고 좀 표현을 드렸고요. 이 함수를 그럼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def라고 이렇게 쓰고 함수명을 지어준 다음에 괄호 쓰시고 그 다음에 쌍점 쓰고 실행 코드를 작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끝이에요. 그리고 함수를 실행하는 방법을 호출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불러온다 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함수를 호출하는 법, 실행하는 것은 함수명에서 괄호만 이렇게 딱 써주면 돼요. 이 함수명은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자주 쓰는 코드가 요거라고 했을 때 이걸 묶는 것은 어떻게 묶느냐면 def 쓰고 이 함수명은 내가 짓기 나름인데 변수명 짓는 거랑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1, 2, 3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함수명을 지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함수명은 변수 만들듯이 여기다 또 하나 적어드리죠. 함수명 변수 명령 규칙과 같다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문자 시작하는 거랑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 단어가 합쳐질 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카밀 표기법 이렇게 대문자로 구분하는 거나 아니면은 그 언더바로 구분하는 거 그것도 가능합니다. 3가 이게 맞나요? 그리고 3 맞죠. 스펠링이 이렇게 써도 되고 일단은 언더바로 써볼게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코드가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함수에다가 딱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갈 때 또 들여쓰기가 여기서 문제가 되는데 이 함수의 종속이 되려면 들여쓰기로서 파이썬을 인식을 해요. 그래서 드래그를 쭉 하시고 탭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딱 들여쓰기가 되죠. 이렇게 가야 돼요. 함수의 종속을 시키는 것은 이와 같이 들여쓰기로서 인식을 하도록 합니다. 들여쓰기 중요해요.
자, 이게 만드는 방법이 있죠. 여기 그대로 틀대로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함수 호출을 해보는 것은 이렇게 일단 여기서 실행을 누르면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 함수에다가 별도의 공간을 했고요. 이거를 실행시키려면 함수명을 똑같이 작성하고 이렇게 괄호만 작성해주면 이게 호출하는 방법이에요. 잘 넣어놨고요. 실행 코드 여기서 호출 딱 했죠. 버튼 누르는 거예요. 버튼을 누르니까 이제 얘가 쭉 실행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1, 2, 3 이렇게 돼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함수를 여러 번 호출하게 되면은 각각의 함수가 1, 2, 3을 호출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줄로 나는 이 코드를 다 표현해서 쓰는 그런 문법이 함수 문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에 제가 단 쓴 거 있었죠? 단. 여기서 구구단을 하나 제가 함수로 만드는 것도 할 건데 이거 문제로 좀 실습으로 바로 그냥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문제 하나 열어드릴게요. 이 문제는 아마 구구단 줄이는 걸 겁니다. 그죠? 이게 지금 8단이거든요. 자, 필요 없고. 자, 이 문제 보시면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래가지고 똑같은 함수가 계속 실행이 되고 있어요. 네모칸 친 게 똑같은 함수예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함수에다가 넣어야겠죠. 넣고 나서 호출을 하는 식으로 줄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서 그 반복이 계속 되는 코드들이 있죠. 이만큼. 이제 정확하게 이 프린트문을 보시면 이 프린트문은 같은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러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별개지만 별개고 네모칸을 제가 친 이 코드를 보시면 이 코드는 완벽하게 동일하죠. 이 동일한 것은 자주 쓰이는 거고 자주 쓰이는 걸 제가 함수로 한번 넣어봅시다. 얘를 함수로 넣는데 여기다 이렇게 넣어볼까요? def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구구단 출력이니까 뭐 프린트 단 뭐 이런 느낌으로 함수명을 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여쓰기가 다 막 어그러져 가지고 그거부터 봐주셔야 돼요. 이 아래에 있는 이 함수가 이 코드가 그대로 이 함수에 종속되도록 오게 되려면 그대로 들여쓰기만 딱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드의 들여쓰기가 여기 들어갈 때 전체적으로 한 번씩만 딱 깔끔하게 들여쓰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대로 이렇게 와야 돼요. 요거 들여쓰기 빼고 요런 거 조금 이제 놓치셔가지고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지금 많았으니까 들여쓰기를 하셔가지고 얘가 함수에 종속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파이썬한테 알려줘야 돼요. 얘 거야 라고 하는 거. 얘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게 그쵸. 자바 같은 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게 될 겁니다. 이렇게 중괄호. 그렇기 때문에 들여쓰기가 살짝 이렇게 틀려도, 뭐 혹시 여기에 이런 거 없어도 얘가 알아먹어서 되는데, 파이썬은 이런 거를 다 없앴어요. 아예. 오로지 이 띄어쓰기만으로, 들여쓰기만으로 얘가 어떤 놈한테 속한 건지를 구분하는 그런 언어니까요. 그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넣게 되면은 얘가 그러면 뭐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i가 1부터 9까지 뭐 단을 지금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코드가
함수로 갔으니까 함수의 호출하는 거를 여기다 대신 이렇게 써주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되죠? 그러니까 또 동일한 코드를 다 함수로 묶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 다 싹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 호출하는 게 이거죠. 이거 딱 이렇게 한 줄 쓰면은 함수 호출이라고 쓰면은 얘가 자기 안에 있는 함수에 있는 거를 요걸 딱 실행하겠다. 이거 딱 플레이 하는 거죠. 그런 걸 얘기를 하니까 얘를 쭉쭉 넣어주면 되겠죠. 몇 번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넣어주면 눌렀을 때 이제 되는데 이게 원래 안 돼야 돼요. 원래 안 돼야 되는 게 단이라고 하는 변수가 여기 위로 가 있어야 됩니다. 위로. 코드는 순서대로 읽잖아요. 만약에 단이 여기 아래에 있었으면은 원래적으로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코드가 이렇게 쭉 읽어 나가고 있다가 함수를 만났어요. 이 함수 너 뭐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보니까 i는 이제 잘 알겠, 초기화가 됐어. 그래, 너 1부터 9까지 가는 거구나 이렇게 아는데 여기 오다가 이 단을 만나잖아요. 이때 컴퓨터는 사실은 이거 단 뭐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요. 변수를 써주려면 변수 초기화를 먼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위에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제 컴퓨터가 읽어 내려가면서 단이라는 놈도 알고 i라는 놈도 알아서 그것들을 값으로 쓸 때 얘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먹거든요, 컴퓨터가. 그래서 단을 먼저 이렇게 변수를 쓸 때 초기화가 항상 먼저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출력된 거 봤을 때 마지막 부분만 보면 8번째, 9번째 지금 해가지고 똑같은 코드, 동일한 8단 코드가 잘 작동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이거 보아하니까 이것도 또 다 묶고 싶지 않아요? 1, 2, 3, 4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묶어봅시다. 이거는 하나만 더 이렇게 써가지고 자, 이 코드가 이렇게 이게 함수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저는 이 9번째 출력 있잖아요. 이것까지 이렇게 반복문으로 만들어주고 싶네요. 그래서 A가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이걸 이렇게 출력할 거예요. 이때 그러면 포맷 해가지고 A를 주면 되겠죠.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A가 9까지 올라가고 일단 요거 하면은 A가 이제 1부터 9까지 가니까 이 부분 있죠. 첫 번째부터 9까지 잘 나오고 있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8단 출력하는 함수는 요놈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 출력문 아래다가 이거 8단 출력하는 거 함수를 딱 실행만 이렇게 해주면 그럼 나오죠. 그래서 요 코드도 한번 보세요. 이게 함수 호출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 전체 통으로 묶어 놓는 거라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읽기가 편해집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것부터 생각을 먼저 해보시고 두 번째는 이것도 해볼 수 있다. 모으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에 함수의 매개 변수입니다. 함수에는요 종류가 있어요.
함수는 보통 상자 박스로 많이 보시면 유리합니다. 이게 그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3개 정도 4개까지 합시다. 5개, 5개까지. 여기서 여기 하나가 비어져 있고 여기는 2개 비어져 있고 여기는 바깥이 비어져 있고 바깥을 이제 어차피 구글링 해보시면 다 나오는 그런 모양들인데 요 모양이 제일 좋더라고요. 함수의 종류입니다, 이게. 요거를 종류를 보시면 돼요. 함수의 종류. 함수에는요, 그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그런 게 있고요. 요거를 이제 in이라고 하고, 그리고, in 필요 없고, 그냥 이제 그 개념만 익히세요. 입력이 있고요. 그리고 출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수 같은 경우는 입력도 출력도 없는 함수예요. 이거는. 그런데 두 번째 함수는 이제 여기에 이렇게 위에 구멍이 뚫린 것은요. 입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입력이 1개 들어간다는 소리고요. 세 번째에 있는 요 함수의 모양은 입력이 2개인 거죠. 2개. 1, 2, 3. 네 번째 함수는요. 입력은 없고요. 출력만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출력이 1개, 입력이 2개인데 뭘 나타내려고 한 거냐면요. 함수에 입력되는 것은 함수에서 입력은 복수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지만 출력은 1개만 가능합니다. 1개만. 네. 이렇게 돼요. 우리는 일단은 이 중에서 위에 거 2개, 그러니까 위에 거부터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배웠던 함수의 모양은 첫 번째 모양이에요. 요거 배우고요. 요거. 자, 그리고 함수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그 입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입구. 이 입구의 이름이 매개 변수예요. 입구가 이름이 매개 변수고, 그리고 입력되는 데이터에도 이름이 있는데 이 데이터의 이름은 인자입니다.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당연히 여기도 매개 변수로서 입구가 2개, 매개 변수가 2개인 거고요. 인자가 이제 2개 들어가고 있는 꼴이죠. 그리고 뭐 미리 이제 보자면 여기 이제 출력되는 부분 있죠. 이 출력되는 부분은 return이라고 합니다. return. 그리고 나오는 출력되는 값은 딱히 뭐 이렇게 인자와 같이 새로운 막 용어가 있지는 않고 그냥 return 값 정도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딱히 뭐 다른 용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return 값. 이제 매개 변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함수 내에서 이 매개 변수를 활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함수 내에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개 변수가 뭐냐라고 하면은 함수의 데이터 투입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이 매개 변수는 여러 개 가능합니다. 이 매개 변수에 이제 들어오는 데이터의 이름은 인자라고 하고, 그리고 인자가 들어오면
인자는 함수 내에서 사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거기 맞으니까.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매개 변수라고 데이터가 들어오고 막 이런 게 대체 뭐냐면, 자, 함수를 먼저 작성을 해보면, 제가 print 1, 2, 10 이 정도로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말 그대로 1부터 10까지 출력을 하는 함수, 이렇게 그 코드를 하나 쓸 겁니다. 계속 쓰죠. 들여쓰기 한번 잘 조심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쓰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함수고요. 이거 실행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함수 만들기만 하고 끝났기 때문이고요. 이 함수를 실행하려면 이렇게 함수명 작성하고 바로 이게 실행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매개 변수도 없고요. 매개 변수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표현이 이와 같이 되고, 매개 변수 하나 만들어 볼게요. 매개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잠깐만 그대로 쓰는데, 수정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름도 좀 바꿔줄게요. 여기는 m이고요. 여기도 m. 이런 식으로 쓰는 거거든요. 지금 요 함수 만드는데 이 괄호에다가 변수를 하나 써주세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도 사실 변수인데, 이게 이제 지금 함수 만드는 데다가 이렇게 쓰이게 되면 얘가 매개 변수라고 불리고요. 얘는 투입구인데, 이렇게 되는데 이와 같이 씁니다. 함수 만드는데 괄호에다가 써요. 변수의 이름은 마찬가지로 변수명 짓듯이 지으시면 돼요. 잘 맞춰서 지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다음에 이 함수를 호출할 때는 있죠. print 1, 2, m 하고 괄호를 붙이잖아요. 여기서 데이터를 주고 싶은데 데이터를 주는 것은 이렇게 줘요. 괄호에다가. 그러면은 여기서 요 m은 매개 변수고요. 매개 변수가 되고요. 이 10은 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데이터로서 이렇게 들어오는 꼴이죠. 그리고 그걸 받는 게 매개 변수예요. 매개 변수가 이렇게 있어야지 인자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매개 변수를 받으면, 인자를 받으면 함수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를 m으로 넣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실행이 되면은 10이라고 하는 인자가 매개 변수 쪽으로 들어와서 m은 이제 10이에요. 함수 내에서 매개 변수를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0이에요.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타고 들어와요. 요거 잠깐 주석 처리하고 실행해보면 이거의 결과가 지금 1부터 10까지 출력했는데 얘가 이제 10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10까지 출력한 건데, 예를 들어서 10이 아니고 5라고 하는 데이터를 줘봅시다. 인자로. 그러면은 출력한 결과가 5까지 나와요. 그죠? 5가 들어갔으니까 이 실행되는 코드가 조금씩 수정되는 겁니다. 매개 변수 때문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만약에 매개 변수를 줬는데 데이터를 주지 않았다면 오류 떠요. 이 오류를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매개 변수는 m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호출할 때 인자를 안 준 꼴이죠. 그랬더니 에러를 이렇게 일으킵니다. missing이래요. missing. 이게 하나 빠졌다라고 지금 하고 있대요. 한 개 missing인데
그게 어디냐면은 이제 m이라고 하는 그런 인자가 하나 필요한데 이게 매개 변수가 m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 인자 하나 받아야 되는데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쓰게 되면 이제 이거는 오류가 일어났기 때문에 데이터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류가 안 일어나고요. 근데 이 매개 변수를 썼을 때 반드시 함수 내에서 매개 변수 써야 되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저는 인자는 3을 줬기 때문에 m으로 이제 3이 들어갔죠. m은 3이에요. 근데 실행하는 코드에 저는 지금 m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냥 5라고 박아놨죠. 그러면은 이 매개 변수로 들어온 인자랑은 사실 별개로 이거 안 쓴 거예요. 그냥 변수 만들어 놓고 안 쓴 거랑 되게 비슷한 건데 안 쓰고 그냥 요거 실행한 거예요. 요거 실행하면 5까지 하니까 5까지 출력되는 문이 나와야 되는데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류 메시지도 잘 보셔야 되지만 어찌됐건 함수를 사용할 때 반드시 쓸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쓰면 하지만 이제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다 정도까지 써줄 수 있겠죠. 자, 매개 변수는 그리고 여러 개를 쓸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쓰는 것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 개를 표현하는 방식은 쉼표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동일한 거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이 함수에서 매개 변수를 이런 식으로 써줄게요. 이렇게 해야겠구나. 여기는 m까지. 이제 바꿨어요. 그리고 n2 m 하고 그리고 인자 줄 때도 뭐 한 쉼표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해보면 5, 6, 7, 8, 9, 10 나오는데 자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또 읽어보죠. 여기서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요. 순서대로. 그래서 얘는 5가 되고 얘가 10이라고 하는 인자로서 데이터가 들어왔죠. 그러면은 그 알파벳 이렇게 변수 따라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i에다가 5를 준 셈이고 이 5가 10까지 출력하도록 하는 함수가 실행이 된 거죠. 그래서 5부터 10까지 출력이 된 겁니다. 요거를 이제 가지고 제가 이제 이 매개 변수 사용하는 것 하나 했는데 요거를 한번 줄여봐야 되거든요. 한번 줄여보시죠. 위에 있는 것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잠깐만요. 여기는 이렇게 매개 변수가 1개 이거는 매개 변수가 2개인데 매개 변수는 많이 들어가도 돼요. 하나만 더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인자를 하나만 쓰면은 이것도 오류가 나는데 여기서 n은 들어갔는데 이제 m이라고 하는 변수가 나 데이터 없는데 라고 이제 오류 메시지 띄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점이 하나가 더 있어요. 매개 변수와 인자의 개수는 통일시켜 줍니다. 줘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매개 변수 2개 썼으면 인자도 2개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알아들어요. 그 두 번째 문제 있죠. 두 번째 문제부터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이거. 지금 이 문제에서 함수를 호출부터 하고 있네요. 지금 우리가 이제 만드는 거 하고 함수 호출하는 거 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에서는 호출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호출할 때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인자라고 했습니다. 데이터예요.
거꾸로 해보는 겁니다. 호출되는 그런 이제 코드를 보고 코드를 함수를 만들어 보는 건데 이때 이제 오류가 나지 않게만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 매개 변수랑 인자의 개수를 통일시켜주는 그거를 해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함수 명도 맞춰줘야겠죠? 현재는 이제 그 오류가 나요. 오류가 나는데 예를 들어 저 a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한다 라고 할 때 실행 내용은 그냥 아무거나 넣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 a라는 함수는 있기 때문에 이제 호출을 하니까 얘가 실행되죠. 프린트가 실행되죠. 그래서 a 실행까지는 잘 나왔는데 이제 b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b라는 함수가 지금 없어라고 하는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b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인자랑 매개 변수의 개수를 맞춰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b에서 3개를 써주면 되죠. 매개 변수 3개. 근데 이 3개의 매개 변수의 이름은 크게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걸 받았을 때 그 함수 안에서 적절하게 받은 매개 변수들을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인데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B를 볼게요. B가 이제 1, 2, 3을 넘겨주고 있으니까 이 1, 2, 3의 데이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매개 변수 따라서 순서대로 들어가요. 순서대로. 그리고 나서 B가 하는 역할은 각 매개 변수를 출력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1, 2, 3의 출력이 잘 되고 있는 모양이 나옵니다. C도 적절하게 하나 만들어 보세요. C 함수 만들어 볼게요. 요거 만들 때 C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게 될 건데 인자가 4개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1개, 2개, 3개, 4개. 그리고 이 4개의 이제 데이터가 조금씩 다 다른 거예요. 이거는 문자, 이거는 불림값, 이거는 숫자. 이렇게 다른 데이터들이 어찌됐건 넘어오는데 어쨌든 4개가 넘어오고 있죠. 인자가 4개가 넘어오면 매개 변수도 4개여야 돼요. 이거 통일시켜주는 거 됩니다. 4개. 매개 변수의 이름은 어떻게 줘야 된다고 했어요?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죠. 변수명 짓기의 규칙만 맞추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여기서 n1만 이렇게 뽑아볼까요? 그러면은 결과 값이 지금 안녕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안녕이라고 뽑아주고 있어요. 요 놈이죠. 요 놈이 이렇게 가서 n1에 들어가서 n1 뽑으니까 안녕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n2, 3, 4라고 하는 변수도 이렇게 받았잖아요. 받았지만 얘들이 반드시 이 함수 내에서 쓸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n1만 저 뽑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개까지 뭐 뽑을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n2를 뽑았을 때 이게 이제 true 값이라고 나오죠. 이게 논리연산이죠. 이 논리연산은 항상 true 아니면 false 값으로 이렇게 치환되는 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1이랑 1이랑 같냐라고 했으니까 이건 true예요. true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되고 파이썬에서는 개수만 맞춰주면 돼요. 근데 다른 언어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데이터 타입을 하나하나 사실은 다 맞춰줘야 되죠. 지금 같은 경우를 하려면은 얘는 스트링 줘야 되고요. 얘는 뭐죠? 불린 값을 뭐라고 했었죠? 그냥 불린이라고 줬었나요? 그리고 이제 인트 이런 식으로 줬어야 됐을 겁니다. 다른 언어는 스트링 주고 이런 식으로 썼어야 돼요. 하지만 파이썬은 그런 거 없습니다. 변수가 알아서 다 맞춰줘요. 대박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왜 그런지 혹시 이제 조금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이런 문구 찾아보세요. 이런 문구 한번 찾아보시면 왜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파이썬은 모든 게 다 객체입니다. 사실은 변수도 다 객체예요. 네. 이거는 나중에 또 다룰 거니까요. 지금 가보시죠. 자, 함수 줄여볼게요. 자, 단이라고 하는 게 계속 바뀌고 있네요. 1, 2, 3, 4, 5. 그리고 이 단이 지금 이만큼의 코드가 정확하게 중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좀 다른 점은 이 단이라고 하는 변수가 쓰이고 있네요. 이렇게. 딱 이런 느낌이 매개 변수 쓰는 느낌인데 이걸 딱 착안하시면은 좋았을 것 같아요.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구구단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구구단 이렇게 넣어볼까요? 구구단 만들고 일단은 이 코드 전체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얘가 들여쓰기 한번 딱 해야죠. 그대로 들여쓰기 한번 하면은 이게 함수로 들어갔고요. 구구단 호출 한번 해보면 뭐가 나오냐 봤더니 1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1단이 나오냐고 봤더니 이거 두 번 해도 계속 1단 나올 거예요. 1단. 왜냐면 함수 내 이제 실행 코드를 보니까 단에다가 1을 지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1단이라고 나온 거고 1 곱하기 1 곱하기 1 이제 여기도 1단이 나온 거예요. 이 경우에 1부터 9단까지 쓰기 위해서 4개 변수를 좀 사용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이거는 지워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져도 돼요. 이렇게 쓰면 어때요? 이렇게 쓰면은 단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받아다가 이렇게 갖다 쓴 거죠. 아까랑 똑같죠? 그 매개 변수 쓴 거. 아까는 프린트 그냥 이렇게 좀 해본 거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쓴 거.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코드에다가 갖다 썼죠. 근데 이때 지금 이 상태로 그래서 실행을 하려고 하면은 오류가 뜨겠죠. 매개 변수를 하나 썼잖아요. 그러면은 호출할 때 인자도 하나를 써야 돼요. 이때 뭘 주면 될까 했더니 이제 1을 줘봅시다. 그러면 1단이 나와요. 2를 줘봅시다. 2단이 나와요. 이거를 좀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2단 나왔죠? 확대를 해야 콜앱의 별과창이 너무 작아서 확대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 2단이 나온 거잖아요. 보자고요. 구구단이라는 함수를 만들었고 구구단을 호출할 때 내가 2라고 하는 숫자를 넣었으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이렇게 와서 단이 2가 된 거예요. 2. 그러면은 단에서 2 그냥 갖다 쓰니까 당연히 2단이 나오겠죠. 그리고 요거 while문은 어차피 그 9단 만들 때 i가 이제 1부터 9까지 가는 거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쭉 늘려가지고 1부터 9까지 이렇게 해서 요거 실행하면은 우리가 1단부터 9단까지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이런 데서 강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변수를 적절하게 써주면 내가 넣는 값에 따라서 코드가 전부 다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기가 편해집니다. 변수로 다 넣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냥 단 딱 넣어버리고 단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무슨 데이터를 줄래?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2도 줄 수 있고 3도 줄 수 있고 뭐 저기 10도 줄 수 있죠. 막 말도 안 되는 뭐 99 이런 거 줄 수 있죠. 그러면 알아서 99에 맞춰가지고 99단 뽑아줄 거예요. 대박이죠. 그거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것도 조금 너무 많은가요? 이것도 반복문으로 해보실래요? 이 함수라고 하는 큰 것도 사실은 1부터 9까지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반복문으로 한번 만들어 봐요. 그러면 여기 9구단 있죠? 9구단 해가지고 이렇게 쓸 때 일단은 꼴부터 이런 꼴이죠. 쓸 때 여기 인자 주는 데다가 이렇게 A 딱 주면 돼요. 어차피 지금 위에 있는 이거 하는 게 요거 하는 거죠. 똑같죠? A를 줬으니까 A가 1부터 9까지 반복되면서 이거 넣는 거니까 이거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돌리면은 결과 똑같이 나와요. 그죠? 근데 이제 반복문과 함수 호출과 인자에서 그 변수들이 이제 막 상당히 좀 응용적이죠. 이렇게. 여기 변수에서 이렇게 A가 1을 들어가면은 여기 1을 들어가서 이거 실행하고 2 들어갔을 때 2로 실행하고 또 3 들어갔을 때 3 실행하고 이렇게 약간 이제 통으로 묶이게 됩니다.